2020년 4월 13일 월요일에 저희 지인께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영상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지금 4월 13일인데 눈이 오고 있죠. 그리고 옆에 메인으로 있는 사진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약초입니다. 뿌리를 캤더라고요. 근데 이 장비를 사용한 게 아니고 호미하고 괭이로 두 분이서 캤다고 하는데 정말 보기에 좀 거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뿌리를 캐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면서 어디에 약으로 쓸 수 있느냐 이거를 물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분 때문이라도 설명을 좀 하려고요. 여러분, 뿌리만 보고 어떤 약초인지 알 수 없을 텐데 제가 지난해에 MC를 봤던 프로가 있어요. 신대동여지도라고 채널 A에서 했던 일요일 아침 방송인데요. 이 방송에서 마침 오늘 지인께서 보내준 이 뿌리에 대한 사례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례자도 참 재밌는 또 사연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하면 좋은데 이 영상이 채널 A에서 이제 저작권 관련된 부분 때문에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여러 장 붙여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 갈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갈도가 제일 끝에 있는 섬이에요. 가가지고 이 사례자를 만났습니다. 그날 비가 왔고 또 파도도 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촬영하고 못 나올 뻔했습니다. 이분 아버님께서 부모님께서 사셨던 집인데 이게 10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된. 이분 보시면 20대 때 허리를 다쳐서 이제 협착증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61세고 이것 때문에 마시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오늘 우리 지인께서 보내준 그 뿌리를 지금 다려가지고 마시는 차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이거를 그 주변에서 캐는 장면이죠. 제가 캐다가 넘어졌습니다. 그 지인께서 캔 거하고 약간 좀 크기가 비슷해 보입니다. 좀 오래된 나무의 뿌리입니다. 그 식사 대접을 아주 자연식으로. 어떤 약초인지 아직도 짐작이 안 되시죠? 일단은 오늘 소개할 것은 뿌리이긴 한데 뿌리 더불어서 이 약초 나무의 열매까지 효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간에 찍어놨던 사진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같이. 조금 있으면 아마 이런 색 하얗게 정말 화사하게 여러분들이 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순이 올라오면 이거를 또 나물로 먹을 수도 있고 우리 어렸을 때 이거 꺾어서 학교 오가면서 먹기도 했잖아요. 이제 이 정도면 알 수 있겠죠. 찔레나무 열매입니다. 이 찔레나무는 뿌리도 쓰고 열매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찔레나무에서 자라는 버섯이 있는데 찔레 상황버섯 이것도 아주 귀한 약으로 사용을 하죠. 가을이 되면 이렇게 붉게 찔레나무 열매가 익는데 이 열매가 유통이 됩니다, 약재로. 그래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런 상태죠. 이보다 좀 일찍 따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찔레나무 보셨는데 이 찔레나무에서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한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효능 설명하기 전에 동의보감의 찔레나무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읽어 드릴게요. 자, 일단 동의보감 설명을 그대로 좀 읽어 보겠습니다.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시며. 여러분 열매에 대한 설명입니다. 찔레나무 열매. 그래서 맛은 시며. 드셔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약간 시큼한 맛이 나죠. 독은 없다. 옹저, 악창, 폐창, 음식창이 낫지 않는 것에 사용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옹저는 종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악창은 정말 고질적으로 낫지 않는 그런 그 피부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폐창은 썩어 들어가는 그런
창질, 그러니까 피부 질환을 뜻합니다. 그리고 음식창은 남녀의 그 생식기 주변에 그 생긴 어떤 피부 질환을 뜻하고요. 이런 것들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그 찔레나무 열매가 창질에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창, 머리에 이제 부스럼이 생겼을 때, 그리고 머리가 허옇게 빠지는데 주로 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찔레나무의 뿌리에 대한 설명도 동의보감이 하고 있는데, 그대로 읽어드리면 성질은 여기는 좀 약간 차다고 되어 있는데 아주 차가운 성질은 아닙니다. 성질은 차고 맛은 쓰며 떫고 독은 없다. 제가 먹어보니까 맛은 쓰며 떫다라기보다 떫은 맛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쓰지는 않고요. 먹을만 합니다. 약간 달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쓰다라는 느낌은 많지가 않아요. 자, 여기 이제 어디에 썼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옹저, 종기에 썼고 악창, 잘 치료되지 않는 어떤 창질, 피부 질환에 사용했다. 더불어서 적백리라는 얘기는 이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장풍이라는 얘기는 그 대변에서 피가 이렇게 섞여 나오는 것을 장풍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소화의 감충으로 배가 아픈 것을 먹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 찔레나무 뿌리나 찔레나무의 열매나 둘 다 각종 피부 질환에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최근에 이제 연구된 게 찔레나무에 대해서는 아주 그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 연구된 내용을 보면 일단 찔레나무에는 라이코펜이나 알파카로틴 등 항산화 효과가 있는 항산화 작용이 아주 좋은 그런 성분들이 일단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항산화라는 뜻이 항염증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피부 질환에 사용했던 것을 좀 감안한다면 우리 조상들이 잘 사용했구나 이런 거를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항산화 작용이 있는데 이 항염증 작용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금 이 전에 갈도에 사시는 이 사례자분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찔레나무를 음료수로 드시고 이 협착증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찔레나무는 항산화 작용,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척추관 협착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줬을 거예요. 또 하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통증이 또 심한데 연구에 의하면 이 찔레나무 뿌리에 있는 성분이 진통작용을 갖는다 이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만족을 합니다. 염증도 없애면서 진통 효과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척추관 협착증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척추관 협착증 심하면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서상 수술하기가 좀 겁이 난다, 잘못될까봐 그런 분들은 수술하기 전에 찔레나무 열매 또는 찔레나무 뿌리를 선택을 해보는 것도 어차피 이건 독이 없습니다. 부작용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료수 대용으로 드셔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첫 번째가 정리를 해드리면 찔레나무나 열매나 뿌리는 항산화 작용 또는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피부 질환, 염증성 피부 질환이나 또는 이 사례자처럼 척추관 협착증, 그러니까 염증이 동반된 그리고 통증이 동반된 척추관 협착증에도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을 첫 번째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찔레나무가 아직 연구가 아주 심도 있게 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찔레나무가 전체적으로 사실은 항당뇨 효과가 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찔레나무의 열매,
이 열매는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혈당을 내리는 효과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찔레나무 뿌리나 찔레나무 열매가 둘 다 옹저, 그러니까 종기 또는 악창, 정말 잘 낫지 않는 피부질환 또는 폐창이라고 했는데, 이 폐창은 썩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피부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질환에도 영실, 즉 그 찔레나무 열매를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당뇨병 있는 분들이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아시겠지만 발가락 절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말초혈관이 죽고 신경이 또 죽기 때문에 감각도 둔해지고, 궤양이 상처가 생겨도 상처가 잘 아물지가 않죠. 이러한 질환에 이 동의보감에 얘기하는 폐창, 썩어 들어가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어떤 창질, 이런 데 썼다는 걸 보면 당뇨병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초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당뇨병이 있다면 식생활 개선 타이트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계획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찔레나무 뿌리나 열매를 이용하신다면 비로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찔레나무만 붙잡고 이렇게 이게 다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찔레나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음에 제가 산행을 하면서 찔레나무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건강과 또 삶에 또 활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